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결혼하는 비밀 일수리 TV 연숙입니다. 결혼하는 비밀 일수리 TV는 비혼, 만혼,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 부응하고자 사회의 지도자들의 결혼 인터뷰를 통해서 선남 선녀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의 비혼과 만혼 풍조가 만연하면서 저출생 문제도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청년이 미래고 희망입니다만 우리 사회는 청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함께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비밀 일수리 TV는 오늘 청년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청년 활동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계명대 산학협력단 박민석 교수를 모시고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민석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리스토리 TV 출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 네. 교수님은 지금 예술가이시면서 네. 문화기획 전문가 네. 그리고 청년 활동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예,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기획자, 그다음에 청년 활동 전문가, 네. 그다음에 산학협력 전문가, 뭐 등등 다양하게 네. 사회의 문제 네. 또는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에 네.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네. 발로 뛰어다니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네. 지금 현재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제가 다양한 분야에 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지만은 예. 요즘 청년의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예. 뭐 아시다시피 저출생, 또 네. 결혼 문제 이런 것이 또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청년 전문가인 교수님과 함께 예. 청년의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우리 지역 사회에 이 청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보실 때 예.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글쎄요, 청년 문제가 어느 게 더 크다, 작다, 맞아요. 누가 답을 내릴 수 맞습니까? 있는 사람이 네. 지금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청년들 네. 얘기를 제가 예.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업체 대표님들 네. 또는 어르신들 다양하게 세대의 폭이 넓게 얘기를 해보면은 네.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게끔 만드는 사회가 아닌가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예. 좀 어렵다. 예, 그렇죠. 왜 일을 하기 싫으냐 네. 싫으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 자아 성찰이라고 하죠. 뭐 좀 어려운 말로 네, 자아 성찰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강해지면서 이제 일을 필수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네. 또 가지는 친구들도 네.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우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또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또 되게 이제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고 싶고 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청년이라는 세대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졌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문제들이 언론도 네. 그다음에 미디어라든지 다양한 네. 매체들을 통해서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과거보다는 예.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또 그다음에 근데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공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그죠?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예, 교수님은 대학에 계시니까 네. 청년들하고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예. 그래서 교수님한테 뭐 상담도 하고 고민 문제 또 해결을 의뢰도 할 것 같은데 예. 주로 어떤 문제를 많이 상담을 하죠?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예. 제가 이제 문화 기획자, 그다음에 또는 예술가, 그다음에 산학협력 전문가, 네. 그다음에 청년 활동 전문가 뭐 이런 키워드로 네. 말씀을 드렸지만 또 추가로 네. 또 네. 말씀을 드리면 창업 분야도 아.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예. 그다음에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창업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냐라고 제일 많이 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 또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들. 예. 학교에서 하는 예. 역할들이 주로 크게 그런 부분이 창업은 주가 되진 않지만 진로를 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요.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 사실 뭐 저희들 결혼 현장에서도 볼 때도 이 직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이제 현실적인 문제니까 뭐 당연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학생들이지만 네. 아직 뭐 결혼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왜 이 젊은 사람들이 꿈과 네. 그 미래라고 할까, 음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네. 좋은 직장 네. 다니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음흠.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생각이 예전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역으로 제가 질문 드리면 네네. 대표님은 네. 20대 초반부터 나는 무조건 결혼을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다 플랜을 정하셨나요? 네, 그럼 궁금하네. 그래요. 네, 네. 그렇지는 않지만은 네. 저희 때하고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사실은 저는 여성이지만 네, 네. 현모 양처가 아. 여기 계시는 우리 실장님들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네. 현모 양처가 꿈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결혼 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이 의식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예.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네네. 대표님은 네. 이미 지나오셨고 예. 이제 청년들은 지나야 되고 예. 지나야 되는 관점에서는 다시 그게 안 보이는 게 맞는 것이고 지난 시점에서는 보이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양면성, 네. 그다음에 네. 다원성이라고 하죠. 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중반 네. 결혼은 빨리 하고 싶다.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한 게 28살. 28살에 결혼하셨어요? 예. 정말 빨리 하셨다. 요즘으로는 빠른 거지만 제 와. 때는 그래도 평균 정도. 하긴 그래요. 그쵸. 저도 23살 때 했거든요. 그건 좀 빠른. 네. 그때는 또 빠른 게 아니시죠, 그죠? 그래요? 예, 네. 졸업하기 전에 뭐 예, 또는 예. 뭐 이런 게 있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20대에 결혼을 네.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그걸 해야 되나? 네. 라는 문화적 인식이 만들어졌고 30대 초반에 결혼을 남성이 한다고 할 때는 왜 이리 빨리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옛날에는 30대 초반이면 노총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30대 예. 중반이면은 추석이나 설날 때 집에 못 가잖아요. 잔소리 듣는다고. 맞아요. 네, 요즘은 그런 문화는 없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이 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예.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삶이 길어지니까 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고민할 게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해놓고 결혼을 하든지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네. 있겠고 대학생들은 사실 당장 지금 결혼이라는 주제가 먼저 먼저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후순위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 그에 대한 고민은 예. 어떻게 닥쳤을 때 해본다. 해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을 번다든지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는다든지 또는 뭐 그런 등등 예? 뭐 어떤 거라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 사교를 하면서 네. 어떻게 이제 퇴근 이후의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예. 그 국가가 잘못도 있습니다. 국가가 평생 교육부터 해가지고 동아리, 그 다음에 뭐 등등을 통해가 장려를 했잖아요. 네. 그 장려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남녀가 만나 가지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죠, 당연히. 그런데 아무래도 취미생활,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아개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환경이 과거하고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네. 요즘 그렇잖아요. 네. 뭐 땡땡 뭐 영화관이 생기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유치하려고 작정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교수님 그러면은 네. 이 청년들의 이러한 현상이 예.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현상일까요? 아니면 미국이나 또 네.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 맞습니다. 똑같지 않나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서양이고 동양이고 네, 네. 뭐 이런 문화적인 차이는 네. 있지만은 예. 과거 그 대신에 좀 선진국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네. 이제 그 올라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래전에 선진국이 되는 국가들은 네. 유사한 그런 상황들을 이미 경험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독일에 제가 좀 오래 살았거든요. 살다 네. 보니까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은 투자를 한다.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한다. 이런 식의 실행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청년 정책, 복지 정책들이 네. 뭐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노동 인구가 없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민 정책도 빨리 오픈시키고 수용을 하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요즘 최근에 어떤 게 있습니까? 실업수당이란 게 네. 취업을 못한 친구들도 실업수당을 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직장에서 이제 나오고 난 뒤에 이후에 이제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자발적인 그런 게 아니고 타의적인 외부적인 거에 따라 가지고 네. 지원해 주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도 취업을 못 했으면은 실업수당을 줘요. 정말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네요. 졸업을 하고 예. 일자리를 못 찾으니까 그만큼 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복지 정책.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 발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선진국이 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니까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인간 중심의 그런 정책들을 네. 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라는 네. 개념으로 예. 좀 한다면은 예. 그에 대한 투자. 이게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것들이 효과성을 나타내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연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더 좋은 그런 정책들, 그다음에 해결 방안을 네. 제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그 결혼과 자녀, 출산 또 가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치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지금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죠. 그렇죠. 이거는 네. 아직 우리 그 대통령님도 네. 되게 고민이 계속되는 예. 그런 질문인 네.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뭐 어떻게 활동 전문가기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네. 기반으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그 정책들이 혁신적이고 파괴적.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현재에 필요한 그 키워드가 창의성, 뭐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회에서 요구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네. 그게 뭔가? 예. 라고 생각하면 저는 창조적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감. 혁신적인 정책이 공감. 되겠다는 거죠. 저는 제일 좋은 키워드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이 안 되면은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감할 수 있는 파괴적인 정책이 뭔가? 그거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고정관념과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점이 네. 결국은 그 문제가 아닐까. 그러면 결국 그걸 넘어서는 그런 파괴적인 제안을 해야지만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지 네. 않을까. 과거와 비슷한 그런 과거에 똑같은 건데 모양만 키워드만 바뀌는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청년들 불만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주 4일제 근무라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예, 주 네. 4일제 근무 저는 또는 원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성공했습니다. 성공. 내일 당장부터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적으시고 예, 예. 그거는 주 4일제 예, 근무 또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딱 시작하기 전에 예.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게
버킷리스트거든요. 아, 버킷리스트를 조사를 해보면은 1위가 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네. 버킷리스트 1위가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부동의 1위? 예. 뭘까요? 1위. 예. 버킷리스트 1위 아무거나. 뭘까요? 예. 뭘까요? 본인 입장에 생각하시면 딩동댕. 아, 해외 한 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예, 예. 6개월 살기. 예. 그런데 예. 청년 이외에 청년이 이제 39세니까 네.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이 나와요. 음, 그 다음에 시니어들한테 음, 물어봐도 똑같이 나와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세대 간의 어떤 그죠. 그게 갭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그거를 할 수 없게끔 갇혀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성장해 왔고 지나왔어. 그런데 청년들은 여행도 좀 많이 가고 해외 문화도 많이 접하고 이제 사례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그게. 부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년에 2개월, 3개월 유급 휴가를 준다.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데 저는 그게 미래에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미래 사회의 삶의 형태가 결국은 자아 성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노동도 하고, 즉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이 결국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어떻게 가장, 나중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60대가 되도록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의 문제일까? 아니면 사회의 문제일까? 예.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제가 얘기만 들어도 좋은데요. 그렇게 살면은 제가 너무 여유가 있는 한 1조 원이 삶을 살수 있다면은 있을 것 기업을 같아서. 설립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예. 교수님은 그 인생의 선배로서 예, 예.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혹시 네. 주로 어떤 말씀들을 평소에 하시는지. 수업 중에 네. 결혼이란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직 쉽지 나이가 않으니까 어리니까. 잘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 네. 잘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진로 탐색이라든지 네.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 주면서 조금 이렇게 인생을 설계해 줄 때에는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꺼내기는 합니다. 한데 사실은 저도 뭐 인생을 잘 살았다, 만족감이 내가 높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 생각하고 네. 그래서 한마디 하는 딱 키워드가 좋아하는 거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그 열정이 있으면은 성취가 있다. 그죠? 성취가 있으면 이룬 게 만약에 눈에 보이게 되면은 사실 또 다른 그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이 또 이루어지면은 동반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인간은 들 것이고 그런 욕구들을 또 있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이래 욕심이 생기게 될 것이고 네. 이게 결국은 마음에서 오는 네. 어떻게 보면 편안함,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없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을 좀 하면서 열정을 가지면서 열정이 식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교수님, 결국 그 예. 결혼과 자녀 출산도 예. 청년들의 취업이나 뭐 내 집 마련 이런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그 취업난이 지금 심각하죠. 네, 그렇죠.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기업인의 입장과 그 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장이 거리가 조금 멀어요. 멀다는 말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청년들은 갈 기업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네. 그러면은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이 육성이 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그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논리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질적으로 본다면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게 양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으로 뭔가를 접근을 해야지만 이 접점을
줄일 수 있다. 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자리가 내를 무조건 써주는 데가 있다. 단연간에 한 2, 3년간의 집에서 취업 활동, 구직 활동을 만약에 하면서 성공을 못한 친구는 또 다르죠. 어디든 나를 불러준 데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라고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당장 일을 찾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네. 예, 생각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이 금방 지났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 요즘 청년들이나 그 학생들에서 새롭게 네. 그 프로젝트나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제가 요즘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네. 그 청년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치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얘기를 서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만은 자신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네. 달서 청년센터에서 제가 그 청년 상담소를 한번 운영을 하려고 계획 예.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제 뭐 오픈? 지금 뭐 지금은 한 다음 달에 그래요? 다음 달에 네. 오픈을 해서 알겠습니다. 청년들하고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들이 좀 연계해서 조금 더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중증인 심리적인 중증인 네. 상태에 있는 청년들 또는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되게 목말라 있는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달서구청에서 지금 결혼장려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저도 뭐 같이 있지만 예. 봉사를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열심히 응원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뭐 네. 저도 아마 결혼을 예. 한 입장에서 경험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예. 네.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고 네. 우리가 바뀌고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미래가 바뀌는 네. 그런 대구가 그다음은 대한민국이 네.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예.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마지막으로 예. 청년들에게 예. 희망과 기감이 되는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는 열정이 식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정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좋아하는 거에는 열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좋아하면서 그게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필요할까? 경험입니다. 경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리스트를 지워 나가면서 마지막에 남는 거에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노력이 그다음에 열정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네. 박민식 교수님, 네. 오늘 청년들을 위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년 전문가로서 많은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 활동하시는 계명대 박민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청년이 묻는 세상이 되어야 미래도 희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결혼, 주거 문제 등도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청년과 함께하며 청년의 결혼의 꿈을 이루어가는 리소리TV,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리소리TV 윤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